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조합우TV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요, 미국 경기 얘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가 좀 많을 텐데요. 빨리 스피디하게, 하나씩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경기 현재 위치 점검을 해보고요. 미국 주식시장 현재 위치도 함께 점검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경기 얘기부터 해볼게요. 자, 통계,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보시는 그림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지금 미국 시장이 어떻게 1년 이내에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한 통계 데이터입니다. 자, 시장은 1950년대부터 2019년도까지 통계를 낸 것이고요. 자, 공통점은 뭐냐면요, 바로 중간선거 이후에 다 올랐다는 겁니다. 1년 이내에. 자, 많게는 16에서 33%까지 오른 적도 있고요. 적게는 66.4%에서 1.1%까지 오른 적도 있는데요. 평균은 약 15.1%가 S&P 500 기준으로 중간선거 이후에 상승을 했다라는 거. 여기에 주안점이 있겠습니다. 즉, 통계치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자, 다음 달 8일, 예, 불과 얼마 안 남았죠. 바로 다음 주죠. 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선거 이후에 그 다음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 시장이 통계치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컸다라는 거. 요거는 좀 통계치이기 때문에 이런 신뢰도는 그렇게 높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경기 사이클 기반의 주식시장 평균 사이클로 봤을 때는요, 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승 사이클은요, 66개월이 통상적인 평균값이고요. 하락 사이클은 13에서 18개월 정도,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하락 사이클을 그리더라라는, 이것도 일종의 통계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기인한다면, 이제 과거 사례를 쭉 돌아보면, 통상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약간 예외도 있긴 합니다. 2008년도는 약 18개월, 1년 반 정도 내렸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그보다 좀 더 길게 24개월 정도 이렇게 하락이 진행됐었습니다. 네, 아무튼 예외도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평균값이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은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자, 올해는 얼마나 했죠? 올해 1월부터 하락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때로 치면은요, 자, 지금이 이제 10월 30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 약 10개월간 지금 하락, 사이클을 계속 지속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징글징글하죠. 그렇지만, 평균 기준으로 보면은 13개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3개월 정도만 더 버티면 어느 정도 바닥권에는 오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위치에 왔다고 봅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풀어보면요, 하락 사이클의 후반전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지금 두려워하거나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경제 성장률 측면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얼마 전에 지금 발표했던 미국의 GDP 성장률을 보시면은, 자, 요거에서 또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자, 지금 2분기 연속, 올해 1분기, 2분기는 둘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학 교과서상으로는 2분기 연속 이렇게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은 이론적으로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에 빠졌다, 진입했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번 분기 3분기에는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아주 다행스러운 부분이죠. 지금 연속적으로 3분기 연속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즉 GDP 성장률을 진행이 됐다라면 상당히 걱정스러울 텐데, 그나마 지금 이번에는 플러스로 나타냈기 때문에 조금은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거는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그런 지수이고요. 자, 얘를 보시면은, 자, 여기 지난 2000년대부터 지금 쭉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그어놓은 게 이때가
닷컴 버블에 의한 침체 부분이 있었고 리세션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 그리고 저기 뭐였죠? 네 모기지를 2008년도 금융위기가 이때 있었죠. 네 그리고 지금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지금 올해 9월달에 또 이 시그널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리세션 시그널 즉 경기 침체 신호가 지금 나와버렸다 라는 거죠. 지난달에.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네. 부정적이면 부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장단기 금리차라는 게 있습니다. 일드 커버라고 이때 얘기를 하겠는데요. 장단기 금리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종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10년 마이너스 2년 금리의 차이점. 그 차이가 지금 현재 여기에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10년 마이너스 3개월 차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10년 마이너스 2년물 차이가 10년 마이너스 3개월 이 두 개의 금리 차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를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10년 마이너스 2년물 요 금리차가 마이너스 10년 마이너스 3개월 금리차가 마이너스 이 동시에 이게 나타났을 때 그로부터 약 12에서 18개월 이내에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2001년도에 닷컴 버블 때고요. 닷컴 버블 붕괴 때고요. 2006년도, 7년도에 봐도 똑같이 장단기 금리차가 동시에 마이너스를 나타낸 이후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발생했죠. 자, 그리고 2020년도 직전 19년도에도 동시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살짝 나왔는데 이거는 경기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전염병에 의한 것이지만 어쨌든 우연이라고 치더라도 여기에 경기 침체는 나타났다 라는 거죠. 자, 이 우려스러운 게 지금 요 부분입니다. 올해 10년 마이너스 2년물은 이미 마이너스로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로 진입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좀 몇 개월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에 바로 지금 10년 마이너스 3개월물이 이거조차도 마이너스로 진입을 해버렸어요. 정말 이게 우려스럽습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면 자, 머지않은 시점에 경기 침체가 과거에는 나타났었다라는 이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 금리 흐름을 이러면 10년 마이너스 2년 3년 3개월 이렇게 일드 커브를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어떻게 체크를 해보는 이유는 금리라는 것이 굉장히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똑똑하다라고 스마트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즉 이 금리의 어떤 추세 그리고 금리의 분석에 따라서 이 경기 흐름에 그걸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로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지금 두 개 동시에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라는 거. 자,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자, 여기에서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게 부정적인 요소일까요? 긍정적인 요소일까요? 저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즉, 12개월에서 18개월 이내에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 이게 이제 팩터로 그냥 나타난다고 가정해도 아직 지금 현재부터 1년 가까이 시간은 남았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해보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부분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리고 시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다음은 물가, 인플레이션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지금 보시는 것은 CPI 지수고요. 지금 이번 달에는 8.2로 조금 내려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PCE도 마찬가지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같이 나왔죠. 똑같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물가 지수는 그나마 좀 안정권에 들어가 있지만 절대값은 아직까지 높다. 8%대, 6%대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조차도 절대값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물가지수 코어 인플레이션 지수도 보면 지난달 대비 이번 달이 6.6%로 올라와 있죠. 얘는 오히려 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자, 그리고
PC 물가지수도 마찬가지 상승 중에 있죠. 이번 달에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헤드라인 물가지수는 플랫하게 가고 있거나 혹은 약간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핵심 코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절대적인 값, 핵심 코어 인플레이션과 PCE는 5.1%나 6%대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8%대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절대 수치는 높다. 그래서 물가는 지금 가파른 상승세는 좀 진정된 국면에 들어가 있지만 완연한 물가 안정은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의 중립적인 요소로 볼 수 있지만 약간의 아직까지는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물가에 따라서 결국은 정책 금리, 자, 연준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이 물가를 굉장히 결국은 물가를 잡겠다고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페드와치에서 보면은 지금 바로 내일 모레죠. 이번 금리 인상 때 몇 퍼센트를 올릴까? 예, 지금은 거의 확실시 되는 게 75bp죠. 50bp는 기대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75bp 인상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금리는 4%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다들 알고 있다라면은 악재일까요? 아니면 얘가 호재일까요? 그것은요, 기존 점도표는 수준이 4.5에서 4.7%를 찍고 있었습니다. 자, 목표 타겟을 저만큼 가보겠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내일 모레 11월 2일 날 FOMC에서 결과 발표하고 나서 기자회견과 그 다음에 점도표를 발표하겠죠. 그것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밤잠 안 자고 저거를 보고 있을 수는 없겠죠. 피곤한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요, 시장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FOMC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아마 순간적으로 급등락을 할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다시피. 그러면 결론적으로 종가가 양봉으로 끝났을지 아니면 음봉으로 쭉 밀렸을지, 그거는 아침에 우리는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 주식 포트폴리오의 대응 전략을 세우면 됩니다. 너무 성급하게 예상하고 움직일 필요도 없고요. 장중에 밤잠 안 자고 이것을 실시간으로 대응하다가는 또 실수할 수가 있어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흔들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일단은 부정적인 요소인데 시장의 반응을 보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주가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위치가 보시면은, 자, 3차 하락을 진행했다. 그래서 하락의 후반부다라고 제가 이제 메모를 해놨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올해 1월 1일부터 월봉이 S&P 500의 월봉 차트인데요. 자, 1차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깔짝 반등하고 2차 하락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깔짝 반등하고 3차 하락까지. 자,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하락 파동을 지금 그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통상적으로 월봉 기준에 이렇게 3차 하락까지 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꼭 반등이 오거나 혹은 여기쯤에서는 바닥권을 형성하는 그런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 기술적 지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월봉 차트의 이제 파동 이론에서도요, 일단은 하락 진행은 했고 후반부에 있다. 즉 바닥 찾기는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지금 당장 11월달, 12월달에 바닥일 거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 기술적 요 흐름에 따라서는 아직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빠져나가는 주가가 이 위에 있어요. 이렇게 높게 빠져나간 주가,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주가가 얘랑 싸우게 될 텐데 조금 이격이 괴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는 더 올라가더라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 좀 세게 올라간다면 11월 달에 이렇게 월봉이 양봉으로 세게 올라가 준다면은 한번 또 겨룰 볼만 하겠죠. 반면에 음봉으로 빠진다라면은 시장의 매도세에 밀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아직까지 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바닥점은 아직 안 나왔고, 그러면 여기 어디선가
바닥 부근에 거의 다 와 있기 때문에 바닥 부근까지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신호를 기다려야 됩니다. 무슨 신호요? 매수 신호죠. 매수 신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바닥을 형성하는 시그널이 나와야지 우리는 매수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바닥 확인을 하고 여기에 상승 추세에 동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기다리는 게 지금부터 해야 될 숙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일봉을 한번 보실게요. 일봉에서 흐름을 보시면 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큰 흐름에서 한번 보시면은 61선입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예, 61선이 마지막 파동 흐름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조금 아쉽게도 21선은 자, 한 달 평균짜리는 지금 여기서 내려왔다가 한번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21선은 원 바텀입니다. 외바닥이라는 얘기죠. 자, 한 번 바텀은 조금 약해요. 자, 여기 앞서 보셨다시피, 자, 단기 이평선인 5일 이평선이 원 버튼에 투 버튼을 주고 강하게 좀 10월달에 올라간 거 보셨죠? 한 번은 약한데 두 번은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5일선은 쭉 올라왔지만 그것보다 좀 큰 21선은 또 원 버튼이기 때문에 얘는 또 올라가면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이미 61선에서 S&P 500 같은 경우에 61선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에서 굉장히 저항감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요, 시장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S&P 500은요, 마이너스 0.8%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쨌든 위에서는 좀, 눈치 보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61선의 기술적으로 매물 부담도 함께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어쨌든 내일이 되면은 11월 달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11월 달이 됐을 때 월봉이 양봉으로 올라가는지 혹은 반대로 음봉으로 내려가는지, 이것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자, 공교롭게도 이 사이에 FOMC 회의까지 있으니까요, 조금 더 신뢰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3일 동안 시장이 올라갔다가 한 번 올라가서는 못 믿겠어요. 두 번 정도는 올라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3일 동안 지켜보고 월봉이 양봉이면은 이거는 그때 신뢰를 하고 매수 중심으로 11월 달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음봉으로 내려가 버린다면 그때는 좀 조심하자 혹은 해지를 하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내일 그리고 모레 글피까지 3일 동안은 월봉의 흐름을 지켜보는 게 첫 번째 숙제입니다. 그래서 양봉이냐 음봉이냐 판단한 다음에 내가 매수로 대응할 것인지 혹은 매도로 혹은 해지로 대응할 것인지를 11월달 흐름이 결정되는 그런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잘 지켜보시고요. 지금 절대 미리 이렇게 짐작하고 들어갔다가는 실수하기 쉬운 구간이 있습니다. 거의 후반부에 왔으면은 거의 바닥 즈음에 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까딱 잘못하게 실수해서 큰 손실을 보지 않도록 우리는 살짝 조심해 가면서, 그러면서 조금은 여유를 가지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결론부터 내리겠습니다. 경기 측면에서는 단기 흐름 개선이고요. 그리고 중장기 흐름은 침체와 불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부분에서는 금리 인상과 금리, 제가 오타가 있었네요. 물가 부분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과 함께 점차 안정을 이어나갈 텐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금리는 인상 흐름의 후반부에 지금 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주가도 하락 흐름의 후반부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응 전략을 세워볼게요. 자, 11월 2일 내일 모레 FOMC 회의 이후에 월봉이 양봉으로 가는지 음봉으로 가는지를 일단 체크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적 동향과 향후 기대되는 종목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재편성하는 겁니다. 최근 지금 나스닥의 대형주들도 실적이 들쭉날쭉했습니다. 좋게 나온 녀석들은 주가가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안 좋게 나온 종목들은 주가가 급락하는 형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역실적 장세에 진입하면
각 기업마다 이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보다는요, 실적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이 실적이, 각 기업마다 좀 달리 차별화돼서 나타나는 게 이 역실적 장세의 특징입니다. 이럴 때는 뭘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도 실적, 두 번째도 실적입니다. 아무리 성장성이 기대되더라도 당장 실적이 좋은 실적으로 시장에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이라면 일단 투자는 나중으로 미루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당장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지금 뭐 가까운 시일 내에서는 뭐가 있었죠? 애플 괜찮았죠? 그리고 테슬라 괜찮았습니다. 그 외에도 괜찮게 나왔던 기업들 많죠. 맥도날드도 좋게 나왔고요. 이렇게 좋게 나오는, 실적이 좋게 나오는 이런 종목들은 내 포트폴리오에 분할로 담아 놓는 거. 앞서 보셨다시피 시장이 올라갈 때마다 월봉이 양봉으로 올라갈 때 그때 담을 종목들이 이런 녀석들입니다. 맥도날드, 그 다음에 펩시, 이런 그 외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죠. 그런 종목들만 선별해서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는 것이, 그게 대응 전략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내가 혹시나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마이너스로 물렸다 치더라도 얘네들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 올라갑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믿는 구석은 바로 실적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실적은 그러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이거는 쉽습니다. 그냥 구글링 하셔도 나오고요. 뭐 HTS에서 검색하셔도 나오고요. 실적을 확인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그 찾는 방법을 좀 코멘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워낙 정보가 많으니까요. 하다못해 유튜브 채널에서 검색만 해도 그 실적을 풀어주는 사이트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요즘은 이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 투자자가 스스로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그걸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월봉이 양봉일 경우에만 매수를 대응한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이 시작되었고요.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잠깐만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QQQ를 보시면은 나스닥 지수가 잠깐 떨어지고 있네요. 5일선 아래로 지금 음봉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난 금요일 날은 굉장히 장대 양봉으로 올라왔죠. 자, 지금 시장은 여전히 마이너스 현재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3%를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FOMC 회의에 대한 어떤 약간의 눈치보기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스파이는 양봉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스파이 같은 경우에 S&P 500이죠. 얘 같은 경우에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자, 21선 밑에서 원바튼으로 올라온다 그랬죠. 그리고 위에 이미 얘는 많이 올라와서 61선에 저항선까지 이미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달에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시장에서 얘가 바로 61선을 뚫고 그냥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면, 그리고 월봉이 양봉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얘는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위에서 매물이 있을지언정 치고 올라간다면 그거는 11월 달에 매수로 대응한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거고요. 반대의 경우 이렇게 또 5일선이 꺾어지면서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만약에 나와버린다면 월봉도 음봉으로 내려가고, 이런 흐름이 내일 모레 글피까지 3일 동안 나타난다면 그때는 매수가 아니라 숏 ETF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단기 물량은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흐름을 보고 지금은 대응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 예측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시장 흐름을 보고 내가 적절히 대응하는 게, 그게 현명한 투자법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요. 자, 그리고 반도체 ETF인 속스를 보실게요. 자, 속스를 보시면은 일단 이번 달에 흔들림이 굉장히 심했어요. 플러스 11%까지 올라갔다가 또 마이너스 9%까지도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정신없는 그런 한 달이었네요. 예. 지금 위치는요. 21선까지 올라와 있어서 반등은 잘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렇지만
그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왜 안 세냐면요.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옆으로 기고 있죠. 그죠? 예. 자, 그래서 11월 달에 바로 다음 달에 속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한번 살펴본 뒤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면 그때는 또 강한 드라이버가 괜찮겠죠. 11월 달에. 근데 반대로 이렇게 힘없이 옆으로 기다가 훅 빠지잖아요. 특히나 21선 밑으로 훅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얘는 매도입니다. 각자 가지고 계신 분량 비중과 혹은 뭐 신규 매수는 고려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빠질 경우에는요, 이때는 매도 중심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줄이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닥을 형성하고 난 뒤에 들어가도 늦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마이너스, 즉 월봉이 음봉으로 만약에 빠진다라면 손대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만 갖고 가셔도 됩니다. 자, 테슬라. 자, 지금 테슬라가 우리 투자자분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죠. 자, 오버행 이슈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숏 포지션도 많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얘의 위치를 보시면 월봉에서 보시면 이번 달 10월 달 음봉이죠. 그래서 부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여기에 직전 저점 라인, 자, 가격으로는 200달러 이 언더라인을 안 깨고 있어요. 캔들 바디로 봤을 때. 자, 200달러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패턴 흐름으로 봤을 때 5일선이 지금 1버튼, 2버튼을 주고 21선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21선 기울기가 여기에서는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다가 여기에서는 점점 이제 조금 스무스하게 눕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21선을 깨고 있지는 않지만 이 위에서 버티면서 자, 지금 주가가 짧게 흔들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겠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월봉에서 3개월 연속으로 빠졌기 때문에 4개월째는 짧은 반등이라도 나오는 것이 속성이고, 그래서 여기에 가능성 하나. 그리고 21선이 지금 이렇게 이제 하락 기울기가 점점 이제 얕아지면서 상승 턴할 수 있는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도 그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요. 이대로 훅 빠지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11월 달에 월봉이 양봉으로 돌고 그리고 21선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얘는 강하게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 음봉으로 월봉이 빠져버리고 그리고 21선이 이렇게 가는 듯 하다 훅 빠져버리는, 그리고 주가가 21선 아래로 다시 훅 빠지는 이런 흐름이 전개된다면 얘는 매도입니다. 200달러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11월 달은 테슬라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얘는 월봉의 캔들이 양봉이냐 음봉이냐를 잘 보시고, 그리고 21선이 그거에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상승 반전해서 올라가는지 아니면 그냥 동반 하락을 해버리는지 이거에 따라서 매수 매도에 확실한 그런 기준으로 삼으시면 크게 실수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펀더멘털은 굉장히 좋습니다. 4분기는 더 실적이 좋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어요. 내년은 더 큰 기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 흐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좀 안정하고요. 내가 길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그리고 내 계좌를 이렇게 관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시장 흐름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내 계좌를 오랫동안 이렇게 장기 투자로 이끌어 갈 수가 있어요. 네,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좀 어떻게 될지, 이렇게 변수가 좀 많습니다. 후반부이긴 하지만은 후반부일수록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하락의 불꽃쇼. 자, 이렇게 크게 하락하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불꽃쇼를 한번
발휘한다. 자,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죠. 테슬라 작년 하반기에 불꽃쇼가 나왔어요. 작년 상반기에 이렇게 흐지부진하다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시장에서 좋게 반응했는데 제가 이때 참 불안했어요. 확 치고 올라갔어요. 작년 하반기에 불꽃쇼를 해버렸습니다. 이때 $1200 뚫었을 때죠. 아쉽지만 예, 이때는 정말 안 좋았습니다. 주가 흐름이 단기적으로 끝날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교롭게 다 끝나버렸었어요. 단기적으로. 자,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디선가 하이라이트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바닥점 형성하고 이제 다시 상승 복귀를 할 것입니다. 그게 어느 시점인지는 시장의 흐름을 그리고 주가의 흐름을 봐가면서 그러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시그널 잡는데 저는 주안점을 두고 여러분들께 그 정보를 함께 쉐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